반갑습니다. 저는 HMS 그룹의 대표 오현우라고 합니다. HMS의 뜻은 해피메이커스의 약자를 따서 HMS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주얼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님에게 행복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HMS 안에서는 주얼리 제조 분야, 도매 유통, 그 다음에 소매 브랜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각 독립돼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매 브랜드는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00301이라는 웨딩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공책이라든지 옷이나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그 친구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디자인 전공 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주변에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술대학교여서 뭔가 작가적인 그런 예술가적인 마인드인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와 작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작가는 뭔가 나만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고 나타냈을 때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때 비로소 이렇게 빛을 발한다고 하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작가라기보다는 좀 디자이너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제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대학 교수님도 저의 최대의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사업이라는 거는 작가 마인드보다는 좀 디자이너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고객이 원하는 니즈와 충족을 줌으로써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너의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나오는 대답은 삼성에 취업하기, 아니면은 선생님이 되기, 약간 이런 것들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이게 저의 꿈이었고요. 그 도구, 매개로 주얼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얼리가 개인이 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고객에게 그만한 가치와 베네핏을 제공해 줬을 때 얻는 이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고, 그 얻는 수익을 가지고 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또는 이제 주얼리를 공부하는 분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얼리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얼리 도매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도매 매장에 레이저 각인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막 전역하고 제가 알바를 구하는 시점에 부모님께서 어차피 알바 할 거면 매장 나와서 이렇게 레이저 각인을 해봐라 하셔가지고 주얼리 각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보석감정원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석 공부를 하게 되었고, 보석 공부를 하다 보니 그 보석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좀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경영이랄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했는데요. JBM을 저는 졸업을 하고 100만 원을 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낮에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저녁에는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진짜 처음에 맨 땅에 헤딩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막막함을 느끼는 부분은 첫 번째는 매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출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내기 어렵고,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관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게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실제 고객님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개인의 이기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방식으로 좀 해결하려는 좀 본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고객이 원하는 방식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의 포지션에 맞는가? 저는 마케팅 영역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포지션의 바운더리를 깨트리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을 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매출과 사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 매출을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합니다. 그 직원이 알바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힘들어졌어 이렇게 탓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탓을 하는 걸로 그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거든요. 매출도 내가 부족했고 내가 시장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그 부분에서 뭔가 개선할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 내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뭔가 케어를 제대로 못했거나 온보딩을 못 시켰을 때 이 직원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를 대표가 본인 탓으로 해야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개선할 점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장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력으로 제작하는 건 커플링이었어요. 커플링을 구매하는 고객이 20대에서 30대인데 이 유통하는 과정에 도매나 소매 업체 사장님들은 5, 60대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저희가 이렇게 가져갔을 때 5, 60대 사장님들 스타일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유통 과정이 끊기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최종 소비자한테 저희의 커플링들을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좀 더 판매자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제작을 하는 관점에서 좀 더 뭔가 판매자가 만들기 쉽고 편한 것들을 만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 관점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셨지만 저는 좀 독립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은 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2세대 모임을 나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했을 때 느낀 것은 좀 자기주도권을 발휘를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 하시던 성공 방식이 있으시고 그 방식을 토대로 지금 성공하셔서 자리를 잡았고, 또 이제 자녀가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한 시대에 맞게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권은 가져오지 못한 채 이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오히려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시거나 반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에서 나오는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공간에서 느껴지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나 매장에 투자하는 비용을 저는 많이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마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주얼리 전공이 아니었고 주얼리를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세공을 가르쳐주는 곳, 보석을 가르쳐주는 곳,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는데 JBM이라는 곳은 전체적으로 마케팅부터 브랜딩부터 기획 단계, 그 다음에 보석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주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인드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스킬적인 부분은 제가 배우고 안 하다 보면 금방 까먹게 되는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나 교육해 주시는 분이 이 주얼리 업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몸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JBM을 딱 공부할 때 이재호 회장님의 행복해야 성공이다 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굉장히 저의 앞서 얘기했던 꿈과 굉장히 일치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매개로 주얼리를 선택한 것처럼 이재호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가 저에게는 비슷하게 와닿았습니다. 해피메이커스 HMS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객은 모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업의 본질은 상대방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부분을, 어떤 베네핏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고객은 모이게 되어 있고, JBM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JBM 과정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면서 그 마케팅 교수님한테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수익 구조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티파니도 그렇고 까르띠에도 그렇고 명품 브랜드들도 결국에는 처음 시작 단계는 굉장히 미미했고 수익화 구조 단계부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발전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완성된 브랜드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저는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티파니가 걸어갔던 길에 아직 초기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브랜딩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운의 영역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타당한 부분이 있고 고객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은 결국 본질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케팅은 상품이 완성되고 그것을 판매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JBM 교육과정에서 느낀 것은 상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이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기획하는 관점이 훨씬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왜 상품이 팔리지 않을까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그 욕구를 파악해서 이 상품을 기획하고 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을 들고 창업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연매출 1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고객 경험 중심의 시대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고객 경험이란 결국 고객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고객 경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방 301 같은 경우는 타 산업에서는 있지만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을 접목했을 때 고객님들은 그건 새로운 고객 경험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고즈넉한 이렇게 돌담길이 보이는 공간에서 1대1 상담제로 프라이빗하게 상담을 하면서 카페에서 즐길 수 있는 음료와 다과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보여드릴 때도 오마카세 같은 느낌으로 제품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느끼실 수 있게 고객님께 전달을 드리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매장의 고객 경험은 전창에서 한강이 보이는 공간에서 손님들한테 와인잔에다가 노알코올 와인을 한 잔씩 따라 드리면서 웨딩 상담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기존의 와인바나 위스키 샵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지만 이거를 웨딩샵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고객님들에게 고객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직영점으로 전국에 한 7개에서 9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고요. 연매출 한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웨딩 고객님들의 DB를 활용을 해서
베이비 주얼리 브랜드를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년 이분들은 결혼기념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마케팅을 해서 선물을 할 수 있는 랩그론 다이아몬드 브랜드나 이런 것들 향후 계속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정말 상위 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파인 주얼리를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기업이 처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출 억대는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매출 10억대로 갔을 때는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 100억대가 되면 조직의 시스템,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1000억대가 넘어가게 되면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사업이 10년 차가 되었고, 앞으로의 저의 기대하는 부분은 좀 경영적인 관점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초기에 매출과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10년 동안은 매출에 관련된 일을 했다면 앞으로는 경영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주얼리 시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력 차이가 오히려 더 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 10%만 살아남고 나머지 90%는 점차 도태되고 사라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했던 성공 방식, 과거에 했던 똑같은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객님들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과 새로운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본인들만의 좀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서 고객님들에게도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얼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항상 동일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미 선택을 하셨고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길이 직진이든 돌아가든 이 길이 맞는 길이게끔 만드는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